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통합이 된 빅텐트에 성공한 제3정당에 대해서 제3정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그 3당이 큰 축은 그 민주당에서 뛰쳐나온 이낙연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뛰쳐나온 이준석계,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군소 어떤 그룹으로서의 원칙과 상식, 이 세 부류가 주축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3정당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부류, 정치색을 가진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거나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색깔이, 혹은 자기들의 개성이, 혹은 사명을 가지고 제3의 길을 개척해 보겠다.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자기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지역구를 차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비례대표를 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조금 저의 주관이 강력하게 개입이 돼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준석 밑에 있는 허은하 혹은 양향자 같은 분들은 비례대표제를 노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정당 개혁신당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이가 그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낙연과 통합에 성공한 거는 이준석이의 정치력을 평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좀 깔봤는데 그까지는 성공시켰는데, 이준석이 정당 개혁신당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노선을 보아야 됩니다. 무슨 노선이 있냐면은 반 국민의힘 당이 있어요. 반국민의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친민주 계열입니다. 친민주 계열에서는 이준석이를 지지하면서 뭐를 노리느냐? 이준석이가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의 표를 좀 빼앗아 오기를 바란 거예요. 어쨌거나 여론상으로든지 이 공산자파들의 전체적인 전략 전술은 꼭 표가 아니라도 선전선동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그 친민주 계열에서 이준석이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민주 계열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었나 하면은 이준석이를 띄우면서 이낙연이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준석이 당에서 탈당한다 이러면서 패미와 손을 잡았다, 반패미가 패미를 손을 잡았다, 20대 남성의 그거를 짓밟았다, 이거는 그냥 명분론적인 구실이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당에 있었던 사람이 탈당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실패했기 때문에, 첫째는 국민의힘을 좀 깎아내리고 분열을 시키고, 두 번째는 이낙연이를 힘을 약화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입장에서, 새로운 미래의 입장에서는 이낙연이는 뭘 바라면, 어쨌거나 이낙연이는 전라도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지금 흐르는 그 지금 현재 기류가 이재명이를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호남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 김대중 때부터 내려오는 동진정책. 이게 뭡니까? 동진정책. 전라도만 가지고 안 된다. 이낙연이 네가 전라도만 우리 표만 빼들어 가서는 안 된다. 다음에 대권이 없다. 영남 세력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는 이준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준석이를. 왜? 호남에서 동진, 전라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영남표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게 김대중의 노무현이에 대해서 대통령 후계자로 물려준 거거든. 거기 성공함으로써 그 학습 효과로서 전라도에서 문재인을 밀어준 거예요. 또 안철수에게 기대를 가지게 된 겁니다. 왜? 안철수도 영남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재명이에 대한 가능성을 주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깊은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이재명이가 영남표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전라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라도에는 어떤 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주었던 교실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낙연이한테 뭘 말을 했느냐. 영남표를 가져오라니까 이낙연이가 울며 겨자 맺기 식으로 이준석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이낙연인과 이준석의 머리 싸움은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왜? 이준석이는 자체적으로는 지역구에 의원을 낼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나 양향자 이런 사람들이 이낙연과 통합하기를 바라거든. 왜? 밥그릇이 커지니까. 지금 이준석이 당 가지고는 비례대표 한 명도 나오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자기 지지 기반이 친민주 계열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이낙연이의 힘을 약화시켜달라 하는 그 요구를 알면서도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낙연이는 호남 사람들이 요구하는 전라도 플러스 알파 영남 세력을 가져오라 하는 요구 두 개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원칙과 상식, 이 사람들은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충청도야. 혹은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해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이 덜러리가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 양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도 세력이 아닌 거예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준 거예요. 합의를 안 해준 거라. 합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도 개인으로 무소속으로 나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결국 밀당을 하다가 이리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밀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일치점이 있은 거예요. 일치점. 빅텐트에 가야 된다는 일치점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제3정당의 미래의 포인트는 이낙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이낙연이는 일단 전라도 사람들에게 영남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는 여기는 이준석이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상징적 인물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왜? 예전에는 통합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영남 사람 한 사람을 앉히면서 이준석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사람하고 하겠다. 그리고 하부 조직은 당을 통합시켰으니까 하부 조직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는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이낙연이가 나는 성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준석이의 미래는 어둡다. 왜? 이준석이 아니라도 이제 당으로 통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식은 조직을 끌고 와서니, 물론 저 조직은 껍데기밖에 없는 조직이지만은 그래도 조직을 가져왔다는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바꾸는 거는 조직이 있으니까 뭐 그 지도자 바꿔도 되지, 이런 고정관념을, 선입관을 이낙연이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도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제3정당의 미래는 제가 볼 적에는 전라도에서 굉장히 밝다. 적어도 30% 이상의 지역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우파가 선거혁명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가 자유우파가 좀 더 결집해가지고, 이낙연 대표 같은 분은 국무총리도 하고 굉장히 서울법대도 나오시고 언론을 오래 동아일보에서 오래 기자 생활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고 폭이 넓은 사람이면서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휩쓸리 댕기고 너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순발력을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뭐 공산주의가 뭔가 북한이 뭔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 아집에 빠져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죽게 아니면 살게 아닙니까? 자기가 감옥에 15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밝혀질 게 많아요. 이재명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꼭 규명을 한다 하면은, 이준석이는 쉽게 말하면은 탈락될 거예요. 탈락. 그리고 여기에 양형자, 비례대표를 하는 양형자는 살아남고, 허은하는 아웃될 거예요. 아웃될 거예요. 뭐 이 세 사람밖에 있습니까? 나머지야 비례대표를 달라 할 입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낙연, 지금 현재 굉장히 밝다. 이준석이를 드러내고 영남의 비명으로서 공천에 탈락된 사람을 앞세우면 자기의 명분은 갖추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요구하는 전라도 플러스 알파, 전라도 플러스 경상도, 그 동진정책의 요구를 흡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 어떤 참모들이, 조금 오래된 참모들이 이준석이를 여기까지 끌고 가라는 이낙연이에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정치 전략적으로. 그래서 주변에서 이준석이를 데리고 가지 말라는 충고도 많았는데, 이낙연이가 이 김대중 대통령 참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낙연이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낙연이의 제3정당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 결국은 이낙연이를 거부했던 이유가 자기들이 양념밖에 안 되니까, 주류 그게 안 되니까 이낙연에 같이 안 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거를 내세워 보려고 했지만은
워낙 인지도가 떨어지고 겁이 다르니까 자기들이 제가 볼 때는 항복을 한 거라 봅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3정당의 미래는 이낙연 중심으로 약 한 50석까지도 가능하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라도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약 50석 정도가 가능하고, 잘못하면 민주당에서 제3정당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총선이 끝난 뒤에. 왜? 정통성을 가져가니까. 당원 그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그 정당을 당선자는 민주당에서 많이 낼 수 있지만은 도리어 정통성은 이낙연이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여의도 그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김대중 주변의 그 참모들이 이준석이를 일단 끌고 가라, 통합까지는 끌고 가라 하는 그 요구사항을 이낙연이가 수용했다, 실천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이낙연이는 날개를 달고 그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낙연 계열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성세를 굳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그런 사람들이 이낙연을 지지하는 커밍아웃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낙연이는 날개를 단 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이낙연이는 첫째, 동진정책 혹은 전라도 플러스 알파, 영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두 번째, 민주당의 주축인 김대중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준석을 통합까지 끌고 가라. 통합까지만. 아무리 기분 나빠도 통합은 시켜라. 그게 1번의 요구니까. 세 번째, 정통 민주당 파들이 커밍아웃 한다. 커밍아웃 함으로써 이낙연계에게 분위기가 탈당한 사람들이 많이 붙을 수 있다. 네 번째, 성공할 수 있다. 제3정당으로 성공 가능하다. 제3정당으로 성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아주 높은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민주당이 괴멸할 수 있다. 왜 괴멸하느냐? 이낙연 중심으로 선거 끝난 뒤에 통합된다. 이까지를 지금 노릴 수 있습니다. 이낙연이는. 그리고 원칙과 상식 다 들러리가 됐다. 그들이 걱정하는 대로 이낙연이하고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때까지 이낙연이가 주축이 되고 자기들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색깔을 내고 자기들로서 어떤 그 특징을 드러내 보려고 했는데 항복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제3정당의 미래는 이준석이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왜? 김대중이나 전라도에서 요구한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낙연이가 받아들인 거다. 그까지 실천한 거다. 이제는 용도가 폐기되었다. 두 번째, 이낙연이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세 번째, 그 외 주변 사람들은 이제 덜러리가 됐다. 이런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3정당도 한번 지켜보고
제3정당의 성공은 저희들이 말했다시피 이재명계가 괴멸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 하면은 자유민주 세력들의 자유우파들의 선거혁명도 가능하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